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놓고 전남도 의회가 오는 8일 의원총회를 엽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주민투표 대신 시도의회 의결을 거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수의 한 일반 병원에서 무자격자가 약을 제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는 해당 병원을 찾아 현장을 확인하고 경찰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올해 전남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AI 에너지 교육 분리를 속도감 있게 구축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장흥의 한 마을에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부실 교량이 방치돼 있습니다. 장흥군이 교량을 교체하겠다고 밝힌 게 2년 전인데 아직도 여전히 방치돼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남도의회가 오는 8일 전체 의원총회를 열고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주민투표 대신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도의회의 판단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태균 의장은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도의회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의회 안에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론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속도감 있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정훈 국회의원이 광주와 전남의 통합특별법에 대해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 의원은 6일 광주와 전남이 통합될 경우 인구 320만, 지역 내 총 생산액 150조 원 규모의 초광역 권역으로 재편돼 에너지와 농생명, 해양과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략적인 집행이 가능할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강력한 뒷받침과 이재명 대통령의 분명한 지지 표명은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통합이 가능하다면 개인적인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맡은 바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의 한 일반 병원에서 무자격자가 약을 제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를 확인한 뒤 현장 방문한 결과 무자격자가 약을 제조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병원 관계자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신고에는 이를 비롯해 야간 시간대 당직 의사가 상주하지 않았다는 등 5가지 의혹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해를 맞아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올해 전남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변화하는 산업 흐름에 맞춰 AI 에너지 교육밸리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주요 내용 송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24년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통해 AI 기술을 활용한 미래교실의 가능성을 제시한 전남교육청. 오는 2030년까지 전남 모든 학교의 미래교실 구축을 목표로 지난해 113곳에 이어 올해 73곳에 이른바 2030 교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정책에는 취임 초부터 전남교육 대전환을 강조해온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구상이 반영됐습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의 주력 산업이 AI와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교육 변화 역시 이에 발맞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역별 주요 산업을 기반으로 AI 에너지 교육밸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는 2030 교실 확대와 초중고 연계 IB 교육을 통해 미래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본교육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탄탄한 기본교육 위에 AI 기반 미래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초, 중, 고를 잇는 체계적인 AI 리터러시 교육, AI 연계 2030 교실, IB 교육을 통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탐구하는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AI 에너지 교육밸리 구축을 위한 두 번째 과제로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생교육 실현을 꼽았습니다. 에너지 영재고와 AI 특화 마이스터고를 육성해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는 글로컬 교육 완성을 제시하며 전남 미래국제고의 본격 운영과 함께 올해 글로컬 미래교육 작은 박람회를 열어 전남 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년에도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작은 박람회를 지속 개최하여 전남 교육의 성과를 세계와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글로컬 KU 에듀센터를 전남형 교육 모델로 삼아 국제 교류의 폭을 획기적으로 넓히겠습니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의 최우선 과제로는 청렴을 꼽은 김대중 전남교육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데 대한 쇄신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김 교육감은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올해 지방선거 출마 선언은 당분간 유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6일 오전 8시 반쯤 전남 무안군 삼향읍 중립 IC 인근 도로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7명 가운데 여성 3명이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SUV를 들이받은 뒤 뒤따르던 또 다른 SUV가 화물차를 추돌하면서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밀려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무안의 한 돼지 농가에서 불이 나 돼지 12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6일 오전 10시 20분쯤 무안군 삼향읍 맥포리의 한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돈사 전체 면적 3,278제곱미터 가운데 약 18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이 불로 돈사 안에 있던 돼지 120여 마리가 폐사했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농산물을 대량으로 빼돌린 농협 전 직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광양 A농협 전 직원인 B씨는 재직 당시 억대에 달하는 농산물을 빼돌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협은 내부 감사를 통해 횡령액을 회수하고 B씨에 대해 해직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공익 제보를 통해 고발된 내용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범행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LG 헬로비전은 2년 전 장흥군에 있는 부실 교량을 취재했는데요. 당시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교량과 불과 300m 떨어진 또 다른 교량이 붕괴된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장흥군은 이후 예산을 확보해 교량 교체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현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장흥군이 주최한 군민과의 대화. 당시 주민들은 노후 교량 문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지난 2022년 노후화로 교량이 붕괴되면서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우회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지정교 역시 1972년에 지어진 소규모 교량으로 안전진단 결과 긴급 보수가 필요한 D등급을 받았습니다. LG 헬로비전은 지난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보도했고 장흥군은 2025년까지 예산을 확보해 교량 교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D등급 판정을 받은 지정교는 통행 제한 표지판만 세워진 채 그대로이고 붕괴된 교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통행 제한 표지판이 세워졌지만 끊어진 교량은 4년째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농번기 농기계 이동은 물론 응급 상황 발생 시 접근 자체가 어렵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4km에서 4.5km 정도를 관사로 내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이 다리가 언제 붕괴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항시 위험을 안고 이렇게 왕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사는 왜 늦어진 걸까? 장흥군은 이 일대를 자연재해 위험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며 지난 2022년 145억 원 규모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기본 설계 이후 교량과 하천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사업비는 263억 원으로 118억 원 늘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심의와 타당성 검토를 다시 거쳐야 했고 영산강 유역청과 조달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관계기관 협의에도 시간이 걸렸다는 설명입니다. 자은구는 착공이 계획보다 늦어졌다며 오는 2월 교량을 철거한 뒤 공사 착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업체 선정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주민들 홍보를 통해 가지고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또 어떤 형식으로 시작되는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 설명하고 홍보해서. 하지만 공사 전까지의 임시 안전대책은 표지판 설치와 통행 제한에 그쳐 주민 불안은 여전한 상황. 교량 붕괴와 D등급 판정을 받은 지 수년이 지났지만 초기 사업비 추상과 행정 절차 지연 속에 이어진 안전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조류 충돌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인력이 최소 수준으로만 배치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은 최근 5년 동안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조류 충돌 사고의 55%가 오전 9시 이전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은 공휴일로 이른 오전 시간대에 조류 충돌 관리 인력은 교대 근무자 1명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전 9시 이후에는 오히려 인력이 집중 배치돼 위험 관리와 인력 운영이 엇갈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구조적인 안전관리 허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에서 태어난 2025년생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 기본소득 신청이 진행됩니다. 출생 기본소득은 아이가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는 달부터 매달 20만 원씩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지급 대상은 보호자 가운데 1인 이상과 출생아가 출생 신고일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은 시군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정부 24를 통해 가능합니다. 옥포시가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짓겠다는 민간 사업자의 사업 계획에 대해 허가 기관에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옥포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시민들의 강한 반대 여론과 소각시설이 미칠 부정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영산강 유역환경청에 회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지난해 11월 24일 영산강 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이번이 4번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대학교 약학과 연구팀이 경구 투여가 어려운 항암 병용요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동시에 항암 면역 반응 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메디슨 첨단제형 연구센터 박진우 교수 연구팀은 6일 항암제인 도세탁셀과 콜레스테롤 저하제 아토르바스타틴의 경우 그동안 입을 통해 동시에 투약하면 흡수율이 낮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른바 리간드 표적형 경구용 지질 기반 나노 플랫폼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전달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테라노스틱스 저널에 게재돼 상위 5% 우수 논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올해 농업 분야에서 3천여 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남군이 올해 확보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974농가 3,081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2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해남군은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황산과 땅끝, 문내농협 등 3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